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파괴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실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멍이나 상처는 없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멍들게 하고 소리 없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어떻게 서서히, 꾸준히, 그리고 은밀하게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세상이 오직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으로만 가득 찰 때 사랑은 통제로 변질되고 결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이 비극은 언제나 고함이나 폭력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타박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면 눈을 흘기거나 자리를 떠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갈곳을 잃은 고통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압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칭찬하며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아내는 그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아내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아내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아내가 무엇이 진실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친구들의 전화는 뜸해집니다. 그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그녀의 요리, 육아 방식, 외모, 생각, 심지어 꿈까지도 안전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작은 비판의 칼날로 아내를 베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사과하는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아내의 탓이 됩니다. 그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의존적이어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서, 아내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에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비난은 그녀를 올가매는 목줄이 되고 사랑은 점차 두려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상처는 그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할 때 생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지배입니다. 그는 아내가 순종할 때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교감이 아닌 거래가 되고
애정 표현은 그녀가 그의 기준에 맞춰 행동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들이 한때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관계는 아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닳고 닳아 지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무시당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그녀에게 넌 부족해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는 더 나은 목소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아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힘있고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이 어둠의 저편에는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빛으로 가득한 삶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무시할 때 그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때로는 냉소적인 말투나 차가운 어깨짓, 혹은 조용한 무관심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마음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과민 반응해. 왜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은 그냥 너무 예민할 뿐이야. 이런 말들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묵살할 때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건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내가 틀렸어.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아내는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여성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감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몰라. 내가 정말 너무 감정적인 걸지도.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일 거야. 자기의심의 악순환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그녀의 평온과 명철함,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마저 빼앗아갑니다. 기쁨마저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무언가에 신이 나서 이야기하면 그는 눈을 흘기거나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화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기쁨조차 나누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야지 정서적 혼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감정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귀 기울이고 보살피며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감정이 끊임없이 의심받을 때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녀가 지키는 평화는 관계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그녀의 진실, 신뢰, 그리고 삶 자체를 대가로 치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감정적 묵살을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잠깐 내 감정은 진짜야. 내 눈물은 약함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어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영혼의 언어입니다. 깊이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한 여성에게 그녀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가서고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부재할 때 그것은 아내가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매력과 조종을 주머니 속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완벽한 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에 바르고 성공했으며 사려 깊고 심지어 유머러스하고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아내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그의 매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온갖 관심을 쏟아붓고 세상에 단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사랑이 아닌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빈정거리는 말, 날카로운 지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치켜뜨는 눈썹.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상상하는 것이라거나 농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녀가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는 대화를 돌려 결국 그녀가 그런 감정을 느낀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려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가 여전히 친절한 순간들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만. 이러한 밀고 당김은 그녀가 깰 수 없는 순환이 됩니다. 그가 친절할 때 그녀는 안도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그가 차갑게 돌변하거나 조종하려 들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었고 연기였으며 미끼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혼란스럽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매력을 무기처럼, 애정을 미끼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하고 꾸준하며 정직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가져다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줍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여인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속은 것입니다. 그녀는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뢰를 악용한 사람의 최선을 믿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명확히 보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깨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를 고립시킴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난 당신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어. 또는 우리에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와 같은 낭만적인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벽이 됩니다. 그는 아내와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내 여동생은 우리를 질투하는 거야. 그는 항상 그녀의 편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변호하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불충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관계를 지키면서 동시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압박감에 그녀는 지쳐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기를 멈춥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의 목소리가 그녀가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그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말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그렇게 작은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우정,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고립은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 자신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침묵이 끝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한마디 한마디 한 번의 눈빛으로 그녀의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그는 미묘한 모욕, 끊임없는 비교, 끝없는 비판의 흐름으로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비판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잘못된 점만 찾고 자신이 좋은 아내인지, 좋은 엄마인지, 좋은 여자인지 의심합니다. 한때 자유롭게 웃고 이염을 감수하고 자신을 믿었던 당당한 여성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만약 그녀가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그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는 가슴을 후벼 파는 방식으로 그녀의 양육을 비판합니다. 그는 그녀의 취약한 곳을 알고 있으며 그 연약한 곳을 보호하는 대신 그녀가 작고 의존적이며 자신감 없게 느끼도록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는 결코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녀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할지라도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데는 단 한 걸음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상처받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고통을 견뎌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숨쉬고 희망하며 무너진 것을 재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힘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현실 감각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사건들을 조용히 재구성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부인하며 그녀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여
마침내 그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전입니다. 아내가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책임을 지는 대신 완전히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침착하며 단호해서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해했나?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이것이 그녀의 기반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일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이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든 그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을 전가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녀를 불안정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녀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그의 버전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불확실하고 미안해하며 조용한 상태.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할수록 그는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어둠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침묵과 수치심,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순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녀 자신의 경험을 믿는 작은 행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명료함이 돌아오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그 증상일 뿐입니다. 그녀의 기억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의심받고 부정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패턴을 보고 고통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결코 훔칠 수 없었던 힘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번 찾은 진실은 어떤 거짓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잔인한 말이나 차가운 침묵의 집합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써서 그녀가 한때 지녔던 힘과 기쁨,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부족해서 그의 행동을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립과 가스라이팅, 방치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 입은 마음 속에는 무언가 다시 꿈틀거리는 순간이 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들어왔던 거짓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 삶이 단지 생존 이상일 수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 순간은 거룩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는 거창한 도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속삭임.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속삭임. 한때 크게 웃고 깊이 사랑하고 당당히 섰던 그녀가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히 믿는 속삭임.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침묵당한 것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진 것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귀 기울여주는 사랑, 곁에 머물러주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당신을 파괴하려 했을지라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여하신 존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파괴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실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멍이나 상처는 없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멍들게 하고 소리 없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어떻게 서서히, 꾸준히, 그리고 은밀하게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세상이 오직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으로만 가득 찰 때 사랑은 통제로 변질되고 결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이 비극은 언제나 고함이나 폭력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타박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면 눈을 흘기거나 자리를 떠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갈 곳을 잃은 고통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압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칭찬하며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아내는 그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아내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아내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아내가 무엇이 진실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친구들의 전화는 뜸해집니다. 그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그녀의 요리, 육아 방식, 외모, 생각, 심지어 꿈까지도 안전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작은 비판의 칼날로 아내를 베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사과하는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아내의 탓이 됩니다. 그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의존적이어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서, 아내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에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비난은 그녀를 옭아매는 목줄이 되고 사랑은 점차 두려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상처는 그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할 때 생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지배입니다. 그는 아내가 순종할 때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교감이 아닌 거래가 되고 애정 표현은 그녀가 그의 기준에 맞춰 행동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들이 한때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관계는 아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닳고 닳아 지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무시당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그녀에게 넌 부족해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는 더 나은 목소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아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힘있고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이 어둠의 저편에는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빛으로 가득한 삶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무시할 때 그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때로는 냉소적인 말투나 차가운 어깨짓 혹은 조용한 무관심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마음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과민 반응해. 왜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은 그냥 너무 예민할 뿐이야. 이런 말들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묵살할 때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느끼는 건 진짜가 아니야. 그렇게 느끼는 내가 틀렸어. 그리고 이런 메시지가 반복되면 아내는 그것을 믿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자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계속해서 부정당하는 여성은 자기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직감을 더는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어쩌면 그가 맞을지도 몰라. 내가 정말 너무 감정적인 걸지도. 이건 그냥 내 상상일 뿐일 거야. 자기의심의 악순환이 그녀 안에서 조용히 자라나며 그녀의 평온과 명철함,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목소리마저 빼앗아갑니다.
기쁨마저도 나눌 수 없게 됩니다. 무언가에 신이 나서 이야기하면 그는 눈을 흘기거나 거의 반응하지 않거나 화제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신의 기쁨조차 나누지 않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감정적으로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무도 자신의 감정을 봐주지 않을 것이라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정서적 안식처가 되어야지 정서적 혼란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의 역할은 아내의 감정 중 어떤 것이 가치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을 위해 공간을 내어주고 귀 기울이고 보살피며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그 마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감정이 끊임없이 의심받을 때 그녀는 자신의 영혼과의 연결고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녀가 지키는 평화는 관계 속에 진정한 평화가 있어서가 아니라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유지되는 거짓된 평화입니다. 그 평화는 그녀의 진실, 신뢰, 그리고 삶 자체를 대가로 치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감정적 묵사를 인지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한 여성이 잠깐 내 감정은 진짜야. 내 눈물은 약함이 아니야. 내 목소리는 들을 가치가 있어라고 깨닫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힘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감정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영혼의 언어입니다. 깊이 느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한 여성에게 그녀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다가서고 귀를 기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에게 중요하다면 나에게도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부재할 때 그것은 아내가 너무 과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종종 매력과 조종을 주머니 속 도구처럼 사용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는 완벽한 남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예에 바르고 성공했으며 사려 깊고 심지어 유머러스하고 관대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어떤 이들은 그의 아내를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 뒤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시작에서 그의 매력은 압도적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온갖 관심을 쏟아붓고 세상에 단 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녀의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사랑이 아닌 통제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그녀의 마음을 얻었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투가 먼저 바뀝니다. 빈정거리는 말, 날카로운 지적,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치켜뜨는 눈썹. 아내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가 상상하는 것이라거나 농담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가 얼마나 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억에 매달립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조종은 더욱 교묘하고 강력해집니다. 그녀가 속상하다고 말하면 그는 대화를 돌려 결국 그녀가 그런 감정을 느낀 것 자체에 대해 사과하게 만듭니다. 그녀가 경계를 설정하려 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그가 여전히 친절한 순간들을 연출한다는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만. 이러한 밀고 당김은 그녀가 깰 수 없는 순환이 됩니다. 그가 친절할 때 그녀는 안도하며 상황이 나아지길 희망합니다.
그가 차갑게 돌변하거나 조종하려 들 때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고민합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그가 처음에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되찾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면이었고 연기였으며 미끼였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종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사람을 혼란스럽거나 두렵게 만들거나 끊임없이 사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매력을 무기처럼, 애정을 미끼처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안전하고 꾸준하며 정직합니다. 두려움이 아닌 자유를 가져다주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워줍니다. 이런 남편과 사는 여인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속은 것입니다. 그녀는 순진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뢰를 악용한 사람의 최선을 믿어준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깨어날 수 있습니다. 조종이 시작되기 전에 자신이 누구였는지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건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내면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패턴을 명확히 보는 순간 그녀는 그것을 깨뜨리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를 고립시킴으로써 통제력을 강화합니다. 처음에는 난 당신을 온전히 독차지하고 싶어. 또는 우리에겐 다른 사람이 필요 없어 와 같은 낭만적인 말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들은 벽이 됩니다. 그는 아내와 가까운 사람들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해. 내 여동생은 우리를 질투하는 거야. 그는 항상 그녀의 편이었던 사람들에 대해 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그녀가 그들을 변호하면 그는 그녀가 자신에게 불충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녀는 관계를 지키면서 동시에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 압박감에 그녀는 지쳐가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삶에 초대하기를 멈춥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사라지면 그의 목소리가 그녀가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됩니다. 그는 나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말하며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녀는 그 이야기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사랑이 아닌 필요에 의해 그에게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치를 정의하는 그렇게 작은 세상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우정, 그리고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가 만든 고립은 영원히 지속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 자신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치유는 종종 침묵이 끝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아내의 자존감을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 한마디 한마디 한 번의 눈빛으로 그녀의 자신감을 깎아내립니다. 그는 미묘한 모욕, 끊임없는 비교, 끝없는 비판의 흐름으로 그녀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다시 씁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그 비판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거울을 보며 잘못된 점만 찾고 자신이 좋은 아내인지, 좋은 엄마인지, 좋은 여자인지 의심합니다. 한때 자유롭게 웃고 이염을 감수하고 자신을 믿었던 당당한 여성은 이제 낯선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이용합니다. 만약 그녀가 외모에 자신이 없다면 그는 그 두려움을 자극하는 말을 합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한다면 그는 가슴을 후벼 파는 방식으로 그녀의 양육을 비판합니다. 그는 그녀의 취약한 곳을 알고 있으며 그 연약한 곳을 보호하는 대신 그녀가 작고 의존적이며 자신감 없게 느끼도록 계속해서 압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치는 결코 그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에 의해 그녀 안에 심겨졌습니다. 그가 몇 년 동안 그녀를 설득하려 애썼다 할지라도 그녀가 다시 일어서기 시작하는 데는 단 한 걸음의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그녀는 상처받았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할 고통을 견뎌낸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여기에 있으며 숨쉬고 희망하며 무너진 것을 재건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힘입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에게 해를 끼치는 가장 교활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의 현실 감각에 대한 체계적인 공격입니다. 그는 사건들을 조용히 재구성하고 일어났던 일들을 부인하며 그녀의 기억에 의문을 제기하여 마침내 그녀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조차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가스라이팅은 심리전입니다. 아내가 상처받는 말을 하거나 지키지 않은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는 책임을 지는 대신 완전히 부인합니다.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는 너무나 확신에 차 있고 침착하며 단호해서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해했나?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가? 이것이 그녀의 기반에 생긴 첫 번째 균열입니다. 그리고 일단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는 이 방법을 더 자주 사용합니다. 언제든 그녀가 문제를 제기하면 그는 사실을 왜곡하고 비난을 전가하며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그녀를 불안정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으로 몰아갑니다. 결국 그녀는 무엇이 현실이고 무엇이 아닌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보다 그의 버전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상태입니다. 불확실하고 미안해하며 조용한 상태.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할수록 그는 더 많은 통제력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가스라이팅은 어둠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침묵과 수치심, 두려움을 먹고 자랍니다. 그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건 옳지 않아 라고 속삭이는 순간 빛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녀 자신의 경험을 믿는 작은 행동이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렇게 명료함이 돌아오고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조종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혼란은 그녀의 성격 결함이 아니라 그 증상일 뿐입니다. 그녀의 기억은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의심받고 부정당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패턴을 보고 고통이 자신의 탓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다시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그녀는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결코 훔칠 수 없었던 힘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한번 찾은 진실은 어떤 거짓말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것은 잔인한 말이나 차가운 침묵의 집합체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서서히 해체하는 과정입니다.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다시 써서 그녀가 한때 지녔던 힘과 기쁨, 가치를 잊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너무 감정적이거나 부족해서 그의 행동을 유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고립과 가스라이팅, 방치를 자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사랑했고 신뢰했으며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상처를 입었습니다.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상처 입은 마음 속에는 무언가 다시 꿈틀거리는 순간이 옵니다. 한 여성이 자신이 들어왔던 거짓말에 의문을 품기 시작할 때, 자신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 삶이 단지 생존 이상일 수 있는지 궁금해할 때, 그 순간은 거룩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자유의 시작입니다. 치유는 거창한 도약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임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말하는 속삭임. 이것은 사랑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속삭임. 한때 크게 웃고 깊이 사랑하고 당당히 섰던 그녀가 여전히 그 안에 있으며 다시 일어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감히 믿는 속삭임.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주십시오. 당신은 미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회복될 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침묵당한 것은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희미해진 것은 더욱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귀 기울여주는 사랑, 곁에 머물러주는 사랑, 치유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비록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당신을 파괴하려 했을지라도 그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신음하는 모든 영혼에게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시고 당신께서 부여하신 존귀한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얹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은 어떻게 아내를 파괴하는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실한 위로가 필요한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멍이나 상처는 없지만 영혼 깊숙한 곳을 멍들게 하고 소리 없이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수 있도록 잠시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마음 위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한때 가장 신뢰했던 사람, 바로 그녀의 남편에 의해 어떻게 서서히, 꾸준히, 그리고 은밀하게 파괴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의 세상이 오직 자신의 필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자존심과 교만으로만 가득 찰 때 사랑은 통제로 변질되고 결혼은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됩니다. 이 비극은 언제나 고함이나 폭력으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내의 감정을 가볍게 무시합니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면 너무 감정적이야 라고 타박하고 진지한 대화를 시도하면 눈을 흘기거나 자리를 떠버립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내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평화가 아니라 갈곳을 잃은 고통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연기하는 법을 압니다. 그는 미소를 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내를 칭찬하며 이상적인 남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안에서 아내는 그의 진짜 모습을 봅니다. 끊임없이 요구하고 비판하며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 아내는 서서히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문제인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그렇게 영혼이 서서히 잠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저지르는 가장 잔인한 행동 중 하나는 바로 아내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아무도 그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자신 외에는 아무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그는 진실을 교묘하게 비틀어 아내가 무엇이 진실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새 가족과의 거리는 멀어지고 친구들의 전화는 뜸해집니다. 그녀는 텅 빈 집안에 홀로 앉아 어쩌다 자신이 이렇게 외톨이가 되었는지 되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립의 시간 속에서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끊임없이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그녀의 요리, 육아 방식, 외모, 생각, 심지어 꿈까지도 안전한 영역은 없습니다. 그는 분노를 터뜨리는 대신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작은 비판의 칼날로 아내를 베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한때 자신감 넘치고 기쁨으로 가득 찼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사과하는 낯선 사람이 서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다툼이 있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은 아내의 탓이 됩니다. 그녀가 너무 예민해서, 너무 의존적이어서, 충분히 존중하지 않아서, 아내는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고 싶기에 그 비난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비난은 그녀를 올가매는 목줄이 되고 사랑은 점차 두려움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상처는 그가 사랑과 통제를 혼동할 때 생겨납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보호라고 부르지만 실상은 지배입니다. 그는 아내가 순종할 때만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교감이 아닌 거래가 되고 애정 표현은 그녀가 그의 기준에 맞춰 행동했을 때만 주어지는 보상이 됩니다. 그들이 한때 함께 꿈꾸었던 아름다운 관계는 아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이러한 현실을 살고 있는 여인을 생각하면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녀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오랜 시간 닳고 닳아 지쳤을 뿐입니다. 그녀는 유난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계속해서 무시당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내몰렸을 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됩니다. 한때 그녀에게 넌 부족해라고 속삭였던 그 목소리는 더 나은 목소리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은 소중하고 존귀하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몸과 마음이 부서진 것 같아도 치유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결코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그 여인이라면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중요합니다. 그 어떤 남자도 그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힘있고 설득력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영혼을 침묵시킬 권리는 없습니다. 이 어둠의 저편에는 희망이 있고 치유가 있으며 빛으로 가득한 삶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무시할 때 그 상처는 단지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이고 정신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파괴 행위입니다. 때로는 냉소적인 말투나 차가운 어깨짓, 혹은 조용한 무관심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아내는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마음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너무 과민 반응해
왜 항상 일을 크게 만들어? 당신은 그냥 너무 예민할 뿐이야. 이런 말들은 사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듣는 이의 가슴에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남편이 아내의 감정을 묵살할 때마다 그는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